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시와 정시에서의 의대 입시 결과 경쟁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2026학년도 또는 2027학년도에 의학계열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도 수시 전형에서 지역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5년도에 의대 지원이 정말 많이 지원이 일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의대와 약대의 경쟁률, 지원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선발 인원은 전년도 대비 1146명이 증가가 되어졌죠. 이게 바로 이제 의대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논술 전형에 한정했었을 때 1146명이 증가가 되어졌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전년도에 595명을 선발하다가 올해 762명을 선발하게 됐는데, 이것도 서울에 있는 8개의 대학은 지원이 없었고요. 경기, 인천 지역의 4개 대학, 성균관대학교,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학교 4개의 대학의 증거 인원이기 때문에 그 4개 대학은 정말 큰 폭으로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강원 지역은 전년도에는 180명에서 284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자, 충남 중북 지역의 인원 증가폭이 그 어떤 지역들보다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76명에서 무려 584명으로 증가폭이 커졌고요. 전남 전북 지역은 327명에서 549명으로, 그 다음에 경북, 그 다음에 경남, 그 다음 2개 지역은 585명에서 990명으로 큰 폭으로 인원이 늘었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의 8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의대 증원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의 선발 인원은 111명이 증가됐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191명, 논술 전형이 62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 무려 789명이 증가됐고요. 기타가 마이너스 7명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1146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2026학년도에도 증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증가 부분이 실제 반영이 되어질지 아니면 2026학년도는 증가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2026학년도의 증가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2025학년도의 증가 부분만으로도 사실 의대 입시는 그만큼 크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정말 지역 인재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의대나 약대에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2025 의대, 치대, 약대의 지원 인원이 무려 17,303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집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쟁률과 지원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의대의 경쟁률은 전년도에는 17.91%에서 16.29%로 경쟁률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대도 보면은 16.71에서 16.8대1이기 때문에 경쟁률의 차이가 크지 않고, 약대 같은 경우는 21.93에서 25.81이기 때문에 약대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몰렸어요. 경쟁률만으로 보면 약대를 제외한 의대나 치대의 경쟁률은 큰 폭으로 감소되어지거나 증가되지 않았다,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약대의 경쟁률은 큰 폭으로 증가되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경쟁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원 인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의대는 2024에서 2025로 가면서 973명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지원 인원은 13,910명이 증가가 되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53.8%, 경쟁률은 마이너스 1.62% 하락했지만 지원 인원은 전년도 대비 53.8%, 인원으로 따지면 13,910명 정도가 의대로 쏠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의대로 많이 쏠리게 되어지면서 특히 치대는 증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 인원과 모집 인원도 감소했죠. 모집 인원도 18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인원은 280명이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쏠리면서 결국은
치대 쪽이 좀 더 입결이 하락하면서 경쟁률이 하락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약대는 또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와 약대를 지원하는 점수권 자체가 약간 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보면 의대에 지원이 안 되는 점수권에서는 약대로 그만큼 많이 몰렸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지역인재 전형도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를 가기가 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대학 진학이 수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의 범위가 사실 의대 쪽에 쏠릴 수밖에 없고, 의대 다음이라고 한다면 치대의 선택이나 또는 한의대나 수의대의 선택 범위가 좁다 보니까 사실상 의대를 빼고 나면 약대 구간인데, 약대도 사실 지방의 약대들이 의대만큼 모집 인원이 많지 않고 대학의 폭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약대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선발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사실은 수도권 쪽으로 대학을 갔었을 때보다 약대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약대에 쏠림 현상들이 큰데, 2024와 2025년도 보면 약대는 28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대는 973명이 늘었고 치대는 마이너스 18명이고 약대는 28명밖에 늘지 않았지만 지원 인원은 전년도 대비 3,674명, 비율로 따지면 18%가 증가되어졌기 때문에 약대의 증가폭이 매우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대나 치대나 약대, 특히 의대와 약대로 많은 학생들이 쏠리게 되어지면서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입결을 하락할 것이다, 경쟁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증가폭이 거의 없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전년도 대비 0.06% 하락했고 일반 전형은 0.15% 증가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추천형은 2.51% 증가됐고 활동후 수형은 0.15% 하락했지만, 아무래도 추천형의 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는 추천형이 그 전년도에는 수능 이전에 면접을 봤지만 면접고사가 폐지가 되어지고 학생부 교과 100%의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짐에 따라서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능 이전의 면접이. 그걸 생각하면은 플러스 2.51%의 경쟁률의 상승은 다른 요인보다는 면접의 폐지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추천형은 마이너스 19% 하락했고요.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은 1.09% 상승되어졌지만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도 아시는 것처럼 면접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봤는데 올해 면접이 폐지가 되어졌어요. 면접이 폐지된 영향으로 끼쳤을 때는, 영향으로 봤었을 때는 경쟁률의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계열적 합성은 2.14% 경쟁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정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이 이제 얼마 전에 모집이 이제 끝났죠. 정시의 경쟁률 분석을 하면 의대는 정시에서도, 수시에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모집 인원이 361명이 증가가 되어져서 올해 정시에서 의대로 선발한 인원은 1,536명을 선발하게 됐고요. 전년도 대비 361명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경쟁률은 전년도 대비 무려 2,765명이 증가됐어요. 증가폭으로 따지면 38%가 증가가 되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의대의 지원 인원이 전년도에는 7,262명에서 올해 드디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보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에서 의대 지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지원 인원이 큰 폭으로 몰렸다. 결국은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의 이상의 비율로 많은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회에 따른 상쇄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의대 합격이 쉬워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만 합격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의학 계열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현 학력 지표, 다시 말하면 모의고사 성적, 학교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실제 합격 가능한 대학과 학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별을 하는 게 첫 번째 입시 컨설팅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점이라든가
또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방향성을 어떻게 형성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지금 이때를 놓치면 대부분 이제 원서 접수 직전에 컨설팅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시 전형이라는 게 과정 중심의 이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직급대를 놓치고 나중에 9월 원서 직전에 컨설팅을 받다 보면 그때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시는 분들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또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어떤 과정들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게 될지,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떠한 준비를 통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희망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합격 사례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뚜렷한 목표 방향, 명확한 목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공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도 아직은 현실감이 없죠. 부모님들도 뚜렷하게 현실감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의대를 갈 수 있다, 또는 치대 갈 수 있다, 약대 갈 수 있다, 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준비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분석, 현 학력지표에 대한 분석, 올바른 목표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거나 아니면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올해 특히 1+1을 선택한 학생들, 다시 말하면 사탐 한 과목과 가탐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전년도에 4%에서 10%로 증가했거든요. 또 과연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2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1,2를 선택해야 되느냐, 2,2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사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공적인 재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아니면 재수 때 수능 성적을 받아듣고 이제는 내가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작정 재수하자, 무작정 삼수하자가 아니라 나의 수능 성적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어떻게 앞으로 재수나 삼수를 통해서 내 목표 대학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는 학생이 하겠지만 공부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등학교를 자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와 수능 공부를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신학기를 앞두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하이프림에서는 신학기를 앞두고 위와 같은 이런 내용들로 입시 컨설팅을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이프림에 연락 주시면 예약 접수 받아서 준비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